자, 요즘에 신문에 보면은 맨날 나오죠. 미국이 나홀로 호황이다. 4월 실업률이 뭐 3.6% 반세기 만에 최저다. 논판 페이로라 그러는데 비농업 일자리도 뭐 26만 개 뭐 미쳤죠. 지금 노동 생산성이 뭐 2.4% 경제 분야 지지 트럼프인데도 최고다. 지금 트럼프가 고용 썼다는 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저 고용 지표 발표되는 날이 있거든요. 중요한 경제 지표인데 트럼프가 트위터로 저 숫자를 보고 있다가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 펄이라 그러잖아요. 이 1969년 이후로 지금 가장 좋은 일자리 상태라는 거죠. 실업률도 낮고 지금 잡들이 엄청나게 자리가 늘고 있고 지금 트럼프 형이 엄청 신났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이유는 한 100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게 미국의 실업률이거든요. 좋죠. 얘네는 뭐 굉장히 명확한 수치이기 때문에 와 이거 이제 리만 때고 리만 이후로 지금 쭉 내려가서 얘네가 자연 실업률이라고 불러. 사실상 실업률이 0% 가까운 게 자연 실업. 이거 미국 실업률이에요. 쭉 내려오고 있어요. 쭉. 이 역사적 저점이거든. 더 긴 걸로 보여드리면 1974년부터 보여드리면 실업률이 보통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는데 올랐다가 내려오는데 이 저점이 지금 역사적 저점에 가깝고 있어요. 자연 실업 상태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의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이게 왜 그럴까? 이유는 되게 많은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미국 주가가 S&P거든요. 많이 보셨죠? 리만이 요거예요. 리만이 요거 떨어졌는데 그 다음부터 물론 양적 완화도 있는데 이렇게 했어요. 날마다 히스토리컬 하이입니다. 여기는 좀 빠지나 싶으면 또 히스토리컬 하이라 그러고 이때 양적 완화 기간이잖아요. 양적 완화 끝난 다음에도 지금 뭐 뒤를 안 돌아보고 오르고 있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의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양적 완화 때 오르다가 요쯤에 와서 양적 끝난 다음에는 이제 긴축한다니까 옆으로 기거든. 우리나라는 좀 빠져있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거의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치솟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이거 여기는 앞에는 다 돈을 풀어서 올라간 거고 이게 왜 그럴까? 이유는 굉장히 많겠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세계와 미국이 방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파란 게 미국 성장률이에요. 잘 보시면 이게 리만 때고 리만 끝난 다음에 고점에서 대부분 내려왔어요. 세계도 내려오고 녹색이 세계죠. 녹색도 여기다가 일로 내려왔잖아요. 한국은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아예 이만큼까지 내려왔잖아요. 대부분 레벨대가 다운이 됐다고. 이 근처 어디에 놀던 게 대부분 내려왔는데 미국은 여기 있던 게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파란 게 미국이죠. 우리나라하고는 작년에 크로스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은 올라가 우리나라는 빠지거나 옆으로 기는 거고. 이 어마어마한 큰 덩치가 물론 우리나라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세계하고도 크로스가 나고 있어요. 미국이 이렇게 올라가는 지금 모습 보이잖아요. 야 대단하다. 이게 그래서 흔히 말하는 뉴스 기사에서 맨날 나오는 말 나홀로 호황 들어보셨습니까? 미국만 나홀로 호황. 제 기억에 이 단어가 거의 2013년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매번 나홀로 호황이에요. 이 거대한 덩치의 세계 1위 미국이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이런 데보다 성장률이 높아. 이 어마어마하게 큰 볼링공이 요만한 공들보다 빨리 굴러가요. 야, 요만한 공들보다 뭐 이만한 공도 있겠지만 이 공이 더 빨리 굴러가. 이렇게 중국은 아직 선진국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니까 G2긴 한데 경제 쪽으로 봤을 때는 아직 둔화되고 있긴 한데 엄청나죠. 중국이 물론 뭐 6% 5% 성장은 대단한데 걔네는 아직 투자할 것도 많고 그렇고 미국은 이미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된 나라인데도 뭐 이렇게 미친듯이 굴러가고 있거든. 요 위에 있는 제목 있죠. 미국만 나홀로 호황. 잘 보시면 2014년입니다 미국이 나홀로 호황. 14년, 11년 만에 최고치다. 15년, 세계경제 위기, 미국이 나홀로 호황. 2019년, 당연하죠. 미국이 나홀로 호황. 맨날 나홀로 호황이야. 이게 2012년, 13년에도 그랬어. 13년부터 계속 나홀로 호황이에요. 심지어 요즘에는 기사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영원할까? 2019년 4월이거든요. 나홀로 호황 영원할까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리 과장 기사 제목이니까 어그로 끌려 그러는 거 알겠는데 영원할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 지금 이게 최근 5년 7년간에 제가 보기엔 거의 트렌드처럼. 다른데 유럽 요즘에 안 좋잖아. 유럽 리만 이후에도 유럽 사태 나면서 유럽 안 좋은 건 누구나 알고 요즘도 안 좋죠. 뭐 중국도 올라가다 좀 수그러들고 있고 미국하고 열심히 무역 전쟁하니까 두들겨 맞고 있고 우리나라는 뭐 당연히 더 안 좋고. 여기에 결정적인 이유라기까지는 뭐해도 상당히 영향을 준 사건이 사실은 저 근처에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 그 당시엔 굉장히 혁명이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의외로 사람들이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 이게 뭘까? 너도 알고 나도 알아요. 누구나 아는데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미국의 부잣집에 소가 아니라 기름이 들어갔죠. 이거를 상당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어마무지한 겁니다. 어마무지한 거. 부잣집에 기름이 터졌어요. 근데 그냥 요만큼 터진 줄 알고 있더라고. 그게 아니라 이건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유전이.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제2의 골드러쉬를 제가 보기엔 능가했어요.
이게 괜히 혁명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 아니에요. 이게 한번 셰일가스가 터진 다음에 미국 경제는 거의 한 번에 꼬꾸라짐이 없었어요. 양적 완화 할 때쯤 셰일가스 혁명 어쩌고 나왔잖아. 이제 요즘엔 경제성 갖추고 기술 늘어나고 하면서 한 번에 꼬꾸라짐이 없었어. 중국하고 아무리 싸우면 이제는 상대가 안 되는 무역 전쟁에서. 왜 그러냐? 뒤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미국은 기본적으로 엄청난 산유국이었죠. 약간 옛날 얘기 드리면은 이 형으로 시작하잖아요. 미국의 석유는. 이거 누굽니까? 석유 하면 나오는 형 록펠러죠. 록펠러. 미국은 이때부터 세계 석유 시장을 거의 혼자 쓸었잖아요. 역사 얘기지만은 요 벤더빌트 형 재밌으라고 해드리는 거예요. 요 형하고 싸웠죠. 왜? 벤더빌트 형은 철도 쪽이었는데 석유 나르는 거 가격 올리려고 그러니까 이 형이 삐졌잖아. 록펠러 형이. 많은 얘기 생략하고 하자면 철도왕이고 석유왕이거든. 자기 철도로 석유 나르는데 우리 철도값 올릴래. 그러니까 삐졌죠. 삐져서 뭘 만들었어요? 요거 만들었죠. 예라이씨 하면서 송유관 만들었죠. 송유관. 요건 잠깐 들려고 잠깐. 요거 들려고 송유관. 요거 송유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벤더빌트가 망할 뻔했습니다. 진짜. 왜? 요 송유관 만든 타이밍에 하필이면 뭐가 터졌냐면 이게 터졌어요. 공항이죠. 공항. 옛날엔 대공황이라 그랬는데 나중엔 여기를 대공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서 오리지널 대공황을 얘기하면 여기입니다. 여기. 앞쪽에 있는 대공황이 오거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공황은 이쪽이에요. 찰리 채플린 나오는 모던 타임스는 이쪽이고 그거 말고 그 전에 대공황이 있었는데 요때 저 철도회사들이 다 골로 갈 뻔했습니다. 안 그래도 록펠러 형이 때리고 있었는데 이 한 방으로 철도회사들이 전부 다 골로 갈 뻔했는데 이게 대공황이잖아요. 대공황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드릴게요. 요 대공황 때 어떻게 됐습니까? 기업들이 다 망했죠. 철도회사도 망하고 석유회사도 망하고 많은 우리나라 IMF랑 똑같은 거잖아. 기업들이 모두 다 망하니까 누가 가장 부자가 되겠어요? 당연히 그때 사내들이죠. 이때 세기의 부자들이 등장을 해요. 왜냐면은 줍다시피 인수를 할 수 있었잖아요. 돈이 있는 자들은 저때 줍다시피 인수를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세기의 부자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때 어마어마하게 등장을 합니다. 미국 석유 시장의 스탠더드 오일, 그러니까 록펠러가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었다? 90%. 이런 게 와야 세기의 부자가 탄생을 하거든. 유명하잖아요. 이때 탄생한 부자들. 미국의 모시기 보면 나오죠. 이때 탄생한 부자들. 이거 벤더빌트 형은 휘청휘청했지만 이 형 스탠더드 오일, 이거 JP 모건, 누군가 카네기, US 스틸. 이거 미국 역사에서 거부로 꼽히는 애들은 저때 다 나왔잖아요. 저거 줍줍하느라고. 다 줍줍하고 다 경쟁자 무너지니까 다 사서 모두 다 공통점은 독점이지. 독점. 우리 상대가 싸졌으니까 다 내가 사버린 거죠. 내가 치킨 게임을 할 필요도 없잖아. 경제가 이렇게 되니까 알아서 치킨 게임이 돼서 나보다 약한 놈은 다 죽어버리고 내가 다 산. 뭐라고 아까 전에 미국 오일 시장의 90% 이거 쪼개지죠. 당연히 US 스틸 쪼개지고 JP 모건도 나중에 한 칼 맞죠. 다 나중에 쪼개지는데 이런 상황이 오는데 이 얘기를 잠깐만 더 드리면은 우리 록펠러 형 얘기 때문에 록펠러 형이 왜 쪼개졌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때 당시에 정치인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요 형이 록펠러 형을 지지하는 형이었고 요 형은 록펠러를 싫어하는 형이었어요. 그리고 윌리엄 맥킬리 미국 대통령입니다. 좋아하는 형이고 싫어하는 형이야. 그러니까 우리 록펠러 형이 요 형을 밀었거든. 대통령 만들려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루스벨트 형은 대통령 못 됐네 해서 부통령이 됐어요. 부통령. 아깝다. 내가 대통령 못 됐네. 그러니까 당연히 걱정을 안 했다고. 자기를 미는 형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또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을 푹 놓고 있었거든. 어휴 다행이다. 야, 우리 맥킨리 형 대통령 시키려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형 사랑해 하고 여기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암살 당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암살을 당해요. 와, 이거 진짜 아닌 밤중에 이거 자다가 벼락 맞았죠. 자다가 암살 당했어. 야, 대통령이 암살 당하니까 누가 대통령이 돼요? 당연히 이 새끼 하면서 거기 붙어있는 거 지금 가뜩이나 꼴 보기 싫었는데 이 새끼들이 권력에 빌붙은 너를 처단하겠다 이러면서 시어도 루스벨트가 대통령이 됩니다. 감히 나를 버리고 거기에 붙어? 난 그래도 꼴 보기 싫었는데 너 이 새끼 잘 만났다 하고 대통령이 되면서 당연히 권력을 이길 순 없죠. 분해가 되죠. 회사가 분해가 돼요. 박살나게 맞죠. 바로 반독점법 이래서 회사가 분해가 돼서 우리의 스탠다드 오일 록펠러 형의 회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꼴 됐죠. 이 스탠다드 오일이 다 잘려서 이렇게 쫙 돼서 하지만 아직도 쉐브론, 엑슨모빌, BP, 마라톤 세계적인 게 다 여기서 스탠다드 오일에서 나왔죠. 요즘 세계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원료로 따지면은 사실은 여기서 나왔죠. 자, 그런데 다시 우리 원점으로 되돌아오면은 셰일가스가 얼마나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냐. 석유 그건 봤잖아요. 미국의 석유가 차지하는 걸 봤는데 요걸 봅시다. 미국이 에너지 수입 국가였거든요. 에너지를 워낙 많이 쓰니까 2002만 때까지 이만큼 수입했어요. 녹색줄이 에너지 수입입니다. 셰일이 발견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에너지 수입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2020년부터는 뭐다? 에너지 수출국이에요. 자급자족을 넘어서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 요즘에 베네수엘라 이란 작살나고 있잖아요. 왜 작살날까? 미국은 이제 그런 애들이 무섭지 않거든.
옛날엔 걔네 같은데 막 이란 때리고 베네수엘라 잘못 때려서 막 유가 폭등하고 그런 미국 경제도 흔들렸는데 이제는 흔들릴 일이 없어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중국하고 사이에서도 옛날에는 미국이 무역도 많이 하고 에너지 수입하니까 무역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트럼프 형이 내세우는 게 뭡니까? 우리 무역 안 하겠다예요. 손해보는 무역은 안 하겠다. 관심 없는 거지. 미국이 에너지로부터 자유로워진 다음에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 정치도 바뀌었어요. 요즘에 아예 깡패를 넘었잖아. 거의 슈퍼파워잖아요. 이렇게 된 계기가 있는 집에 석유가 나왔어. 야, 이 거대한 국가의 에너지 수입이 이제는 순수출 국가로 되는 겁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 전망 이거 많이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많이 있죠. 자, 노란 게 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거든요. 이게 셰일이에요. 이건 천연가스거든요. 참고로 이게 다 개발이 된 거냐? 아닙니다. 이거 택도 없어요. 제가 좀 이따 더 보여드릴게요. 안 그래도 미국은 세계적인 원유 생산 국가였는데 자기들이 쓰는 게 많으니까 수출을 금지했어. 옛날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 미국은 원유 수출을 안 했어요. 자기네 나라 다 쓰느라고 금지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미국이 이제 원유 수출합니다.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가니까 야 이거 좀 팔게 해줘 밖에. 우리 팔게 해줘. 그래서 미국이 원유 수출도 허용해요. 2015년 얘기입니다. 수출해라. 너무 많이 나온다. 40년 동안 금지했었는데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너무 많이.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미국 원유 생산량 중 3분의 1이 수출이야. 우리나라, 한국, 대한민국이 미국 원유를 수입을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얼마입니까? 옛날에 거의 안 했거든? 근데 요즘에 럼프 형이 노려보잖아. 야, 무역 수지 흑자가 많이 나는 애가 있다며. 그거 뭐 차이나 옆에 꼬 뭐? 이러니까 어머 죄송합니다 하고 수입량 보세요. 얼마입니까 이거? 4조 7천억. 거의 5조어치. 잠깐만. 꼬래 뭐? 이렇게 옆에 누가 그렇게 흑자요? 이러면은 아 무슨 우리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만. 중국도 요즘에 미국에서 뭐 원유에 쉐일에 가스에 천연가스에 미친듯이 수입하잖아요. 왜 그럴까? 럼프 형 요즘 하는 거 보이잖아요. 어제도 뭐 중국한테 지금 뭐 니들 자꾸 개기니까 저거 올려버리겠다고 세금 관세 올리겠다고 또 하니까 중국 주식 한 4% 가까이 빠졌죠 하루에. 엊그제 확 세금 더 올려버린다니까 중국이 그냥 깨갱 하잖아요 요즘에. 바로 깨갱. 그래서 뭐예요 또 중국이 그러면 원유 수입하고 가까운 데서 갖고 올 수 있어도 미국 셰일가스 수입해주고. 사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덕보는 건 하나 있습니다. 하나. 뭐를 덕볼까? 중국이 안 그래도 천연가스 많이 쓰거든. 그래서 카타르 같은 데서 천연가스 많이 갖고 오는데 미국에서도 갖고 와야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이 조금 좋아지고 있죠. 요 LNG 섬 만들면서 이거 숨쉬고 있죠. 가운데서. 아유 그 가스 날라야지 형. 제가 배는 만들어 드립니다. 배. 그 가스 날라야 될 거 아니야. 카타리 형들도 지금 놀래서 지금 가스 수출을 하려고 난리고 미국 형한테서 지금 가스 수입해야 되는데 안 수입하면 두들겨 맞잖아요 지금. 이 새끼야 지금 네가 쉐일을 안 사 이러면서. 야 지금 미국이 파리협정 기후협정 이런 것도 나오잖아. 지금 그걸 들어가게 생겼어? 지금 내 뒷마당에서 원유가 미친듯이 지금 셰일가스가 나오는데 지금 내가 파리협정에서 이거 지금 맞게 생겼어 지금. 이렇게 문제가 아니잖아. LNG 뭐 수입한다고 우리나라 좀 배 만든다고 좋아하고 있긴 하는데 별 수 없죠. 슈퍼파워께서 하라고 하니까. 미국 내 대표주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셰일 오일 분지가 페르미안이라는 데인데 2017년 2023년 사이에 300만 증가가 예상되고 2023년에는 540만 배럴이라고 하는데 전세계 석유 생산 증가량이 60%.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은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걸 보시면 됩니다. 저 사이즈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우디를 능가하는 겁니다. 2018년에 이미 사우디를 넘었어요. 사우디 원유 생산량이 여기잖아요. 1회 얼마입니까? 지금 1000만 배럴 가까이 되잖아. 이거 넘기는 거예요. 앞으로도 얼마가 더 증가한다? 500만 배럴 이상이 더 증가한다. 이거 여기 간다는 거예요. 여기 간다는 거예요. 이미 세계 1위의 석유 생산량 국가가 됐습니다. 이미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 세계 1위가 될 게 아니라 지금은 조금밖에 안 1위다. 이제는 압도적인 1위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압도적인 1위. 원유 수출 어떻게 됐냐고? 뭐 안 봐도 뻔하지 뭐. 야, 미국 경제가 좋겠니? 안 좋겠니? 와, 사우디가 들어갔잖아. 나라에 그냥 사우디가 들어간 거거든. 야, 이게 거의 공짜로 나라에 사우디가 들어왔거든. 이게 말이 되냐? 하도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야,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사우디가 들어갔잖아요. 사우디가. 야, 이게 만약에 미국 정도 등치가 됐으니까 뭐 그냥 경제 성장률이 요만큼 좋아지고 말았지.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 성장률 2% 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한 5% 찍지 않을까. 5%더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요즘 뭐 경제 성장률 2% 되네 안 되네 2.2네 2.4네 뭐 1.8이네 이걸로 싸우잖아. 2가 아니라 최소 5. 5도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10까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도 경제 규모가 꽤 커요. 이건 무조건 5% 넘는다. 이거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에 터졌으면은 여러분들은 20대 고민 우리 출산율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아마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했을 겁니다. 둘 만나 잘 살자. 둘 만나. 이것들아 둘 만나라. 둘 만나라. 이것들이 뭐 20대만 되면은 사방에서 뭐 연봉 1억 2천에 먼저 입도 선매한다고 옛날같이 대학 졸업하는 시즌에 와서 우리 회사에 제발 들어와만 주세요. 1억 2천으로 시작합니다. 저희 회사가 요즘 잘 가능합니다. 진짜 농담처럼 얘기하자면 왜 가능하냐? 네가 너무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게 자 미국의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은 2010년에만 일자리가 60만 개가 생겼어요. 2035년까지는 170만 개라 그러는데 이미 100만 개가 됐을 거야. 일자리만 새로 생긴 일자리가 우리나라에 100만 개 일자리가 생겼으면 게다가 소득이 기본적으로 한 가정당 2,000불 이상이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실업률이 얘네들 올라갈 수가 없어 지금. 게다가 여기 생긴 일자리가 저렴한 일자리냐? 그냥 완전 단순 저렴 그런 거 아니에요. 형 원유 캐니까 삽질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얘네가 생긴 일자리들이 미쳤어요. 거기는 이발사도 2억이야. 사람이 없어서. 텍사스는 지금 이발사도 2억 벌어요. 이발사도. 머리만 깎아줘도 사람이 지금 일자리가 100개월 연속 늘어났어요. 이발사한테도 지금 2억이야 2억. 이발사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이발사하게 생겼냐? 가서 기름 캐야지. 여기는 지금 기름 캐는 거에 신입으로 들어가면은 무조건 1억 이상을 준다는데 신입으로만 들어가도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얘네는 이런 상황인데 물가도 낮아. 왜 물가도 낮을까? 아니 이러면은 물가라도 미쳐야 뭐가 뭐 이렇게 좀 균형이 맞을 거 아니야. 근데 얘네는 물가도 낮아. 그래서 연준에서 맨날 그래. 야 우리 물가가 왜 낮지? 아 경제가 좋은데 물가가 낮네. 아, 금리 인상을 할 필요 맨날 이러고 있거든. 왜 물가는 왜 낮을까? 전 세계적으로 고민하는 게 뭐예요? 수요가 주는 거거든. 물가가 기본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는 뭐 옛날에는 공급적 요인이 있었겠지만 요즘에는 공급은 많으니까 수요가 못 받쳐주는 거 아니야. 전 세계에 수요가 못 받. 우리나라만 해도 물가 수요가 안 되니까 물가 계속 내려가잖아. 물가에 대한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전 세계적으로는 저물가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미국도 물가가 낮아요. 걔들이 남는 거 다 미국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저렴한 가격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아우야 우린 돈도 많은데 물가도 안 올라가. 세상에 거의 파라다이스야.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신 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저물가 국가예요. 공식적으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도 사실 되게 저물가예요.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필립스 곡선이라 그래서 물가하고 실업률을 이렇게 반대로 간다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얘네는 실업률도 낮은데 물가도 낮은 기적을 창출하고 있어요. 그 근본 원인이 뭘까? 물론 뭐 훌륭한 경제학자 형들이 뭐 한 10개, 20개 엄청 훌륭하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진짜 멍청한 제 생각에는 이 집에 원유가 들어갔잖아. 없는 집에 소 들어간 것도 아니고 가장 부자 집에 사우디가 들어갔어요. 야 이게 말이 되는가? 하다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집에 사우디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자 사우디 입장에서는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사우디 입장에서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겠죠. 잠깐만 기다려봐. 야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골로 가는 건가? 이 유가가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골로 가는 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우디가 2010년, 2012년에 엄청난 오판을 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무슨 오판을 하냐? 이거를 막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치킨 게임을 벌입니다. 석유 가격을 미친듯이 석유를 뽑아서 석유 가격을 내려. 왜냐? 야 니들 쉐일 니들 거기지? 니들 BP 아래로 가겠다 이 자식들아. 다 망해봐라. 그럼 한 10년 20년은 망해있을 테니까 내가 한 1, 20년 더 해먹다가 생각을 해보자 이러고 이걸 내려요. 유가가 이렇게 빠지는 게 거의 역사에 없는 일인데 100불을 넘던 유가가 20불대로 떨어집니다. 이게 사우디발 치킨 게임이에요. 셰일 죽여보려고. 물론 셰일도 엄청 고생했죠. 보시면 셰일 업체도 엄청 고생해요. 뭐라고? 고사 직전에 갈 수도 있다. 갈 뻔했다. 20만 명이 업계를 떠났고 114개 업체가 파산을 했고 뭐 이러긴 하는데 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너무 내렸지. 셰일이 죽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야 우리가 이렇게 튼튼한 나라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셰일이 죽기 전에 자기가 먼저 야 머리가 핑 도는데 머리가 너무 내렸나? 머리가 핑핑 돌잖아요. 이게 지금 사우디 GDP입니다. 야 그리고 사우디만 갔냐? 이걸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던 나라가 있었지. 야 쟤네 봐라. 야, 둘 싸운데. 잠깐만 원유가 내려가네? 이게 우리나라에 좋은겨? 안 좋은겨? 잠깐만 저거 어디까지 내리려고? 저 미친놈들 보소? 50불 30불 20불 이러고 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물론 베네수엘라도 골랐지만 우리나라도 골로 갔죠. 우리나라라고 하기보다는 조선업체가 이때 폭망을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미 갔고 안녕. 베네수엘라 형들도 갔는데 베네수엘라 형들 갔네 하고 구경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뭐에 올인을 했어요? 해양 플랜트에 올인을 했어. 왜 올인을 했었냐? 다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조선업 1등이었는데 중국이 막 따라왔거든. 그러니까 값싼 배들은 중국도 같이 만들어. 우리나라도 만들고. 그러니까 가격 경쟁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고부가가치 배를 만들겠다. 부가가치가 아주 높은 배를 만들겠어. 그게 뭐야? 그때 대표적인 게 해양 플랜트였잖아요. 한 대당 조 단위 몇 조짜리 배가 아니지 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다에 떠 있는 거 이거 이렇게 떠 있어서 뭐 위에 이렇게 뽑는 거 이거를 만들어서 비싸게 팔겠다고 우리나라 빅3가 너도 나도 다 해양 플랜트 사업에 뛰어들었죠. 물론 뭐 설계 뭐 경쟁력 못 갖추고 뭐 이래갖고 손해 본 거 많긴 한데 그걸 떠나서도 하필 그때 2014년부터 유가 봤죠. 우와 그때 거의 뭐 얘네 해양 플랜트 만들다가 조선업체가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다 망할 뻔했죠. 손실이 뭐 8조네 우리나라 뭐 구조조정 20조를 넣었는데 아직도 그러네. 이게 다 우리 사우디 형이 이래갖고 구경하다가 불난 집이 베네수엘라만 불이 났는 줄 알았는데 우리 조선업체 형들도 이때 엄청난 고초를 겪었죠. 그럼 유가가 다시 왜 이렇게 좀 반등하냐? 아까 봤지만 사우디 형이 먼저 갔죠. 얘들아 나 먼저 간다 이러고 먼저 갔죠. 아 야 나라가 그냥 사우디가 채권도 발행합니다. 돈 없다고. 채권도 발행하고 무슨 뭐 이때 또 하필 정권도 바뀌면서 아람코도 상장한다고 그러고 야 우리 돈이 없는데 이러면서 사우디가 이렇게 야 형 먼저 간다 니들 갈 줄 알았더니 내가 먼저 가네 해서 유가가 좀 오르고 있잖아요. 다시 보여드리지만 사우디가 먼저 갔습니다. 이게 먼저 가면서 뭐 완전히 가진 않았지만 뭐 나라가 완전히 망하진 않았지만 헉헉댔죠. 헉. 자 그러면서 쉐일은 게다가 기술 개발이란 걸 하잖아요. 개발 원가가 막 내려가. 개발 원가가 옛날 60불, 70불, 80불이 짜고 죽이려고 들었는데 내리는데 얘네 개발 원가도 같이 내려가. 기술 발전 어쩌고 하면서 30불대로 내려갔대. 사우디 입장에서는 죽이려고 들어갔다가 자기 집 불태웠죠. 야 이거 30불대로 내려갔대. 물론 뭐 이동하고 뭐 이송하고 하면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지금 이게 막 내려가고 있어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 주요 산유국의 원유 채굴 원가인데 물론 사우디는 제일 싸겠지. 지금 미국이 내려가고 있어요. 저기 워낙 내려가다 보니까 와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자 이러다 보니까 드디어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해져. 저 유가 내려가는데도 쉐일이 버티면서 드디어 이 집에 진짜 뭐가 들어갔다? 쉐일 디스락이 사실상 세계를 잡고 흔들 수 있다는 거를 깨닫게 됐어. 생각해봐요. 미국에 사우디보다 더 큰 게 사우디가 들어갔잖아. 와 이게 다시 얘기하지만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게다가 경제성도 점점 좋아지고 있죠. 생각해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캤는데 지금 와보니 이렇게 캐네? 옛날에는 이렇게 캤는데 이렇게 캐네? 오 경제성이 약간 막 오 좋은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오호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글들을 몇 개 볼게요. 2018년에 이미 보다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 지위에 이미 올랐다. 이미 올랐어요. 2019년에는 1일 산유량도 이미 넘었어요. 사우디 러시아를 넘는다. 심지어 지금 가장 많이 매장된 곳이 퍼미안 대분지라고 하는데 여기 한 군데에서만 지금 중점적으로 파고 있거든.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텍사스 이쪽에 있는데 여기가 퍼미안이에요. 여기만 파고 있는데 기술이 발전되면은 야 여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게 설마 사우디가 여러 개인가? 뭐 이런 생각. 아니겠지 이거. 이건 사우디면 이건 이라크 이란은 아니겠지. 잠깐만. 막 머리가 잠깐만. 설마 이건 아닐 거야. 개발이 여기가 좋으니까 이거는 설마 파기 쉽고 여기는 파기 어려워서 덜 판 걸 아니겠지. 저기에 설마 설마 아니겠지. 설마 여기 퍼미안이 여기거든요. 퍼미안 지구에서 이 정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만 일방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술이 설마 더 발전되면은 제2의 퍼미안이라는 둥 뭐라는 둥 하면서 갑자기 물음표 하잖아. 와. 야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인간적으로. 자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퍼미안 한 군데입니다. 퍼미안이 붐을 이룬 지가 6년이 됐는데 이 지역의 원유 생산량만 이라크다. 여기만 이라크예요. 여기만. 아까 보여드린 고기 있죠? 여기 지역. 거기만 이라크입니다. 그런데 이게 4년간 2배 증가했다. 2023년까지는 연평균 50% 증가한다. 야 이건 연평균 50%? 5%가 아니고?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여기 들어가는 모래가 톤당 $60 모래가 고가 상품이 됐어요. 심지어 모래 채취장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이 3배야.
그래도 돈이 돼. 트럭 운전사 임금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2억이야. 지금 내가 머리를 깎겠어요. 아까 이발사를 해야겠어 지금. 운전사만 해도 연간 기준 15만이면 이거 1,100원 치면 1억 7천만 원이잖아. 내가 지금 이발사를 해야겠니? 여기 가서 뭔가를 해야겠니? 이게 몇 명이 생긴다? 60만 명, 60만 명도 넘어갈 거예요. 이건 옛날 얘기고 거의 60만 명보다 훨씬 많은 직업이 일자리가 생기면서 이러고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하지만 사람들은 생각을 했지. 이게 혹시 미국 셰일이 수년 내에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 채굴이 한계 오지 않을까? 뭐 이런 글들을 좀 쓰기 시작합니다. 왠지 요게 다가 아니야 혹시? 다 나온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2016년 11월 16일 갑자기 뉴스가 하나 뜨죠. 어휴, 야 캐봤더니 얼마? 야 씨. 얘네 너무한 거 아니냐? 캐봤더니 얼마짜리 원유가 발견돼? 야 뭐 100조가 아니었어 이거? 1,000조 원! 200억 한 구획, 이게 전체가 아니라 한 원유 유전 구멍이 한 구획이 울프 캠프 지구라는 데서 200억 배럴. 지금까지 최고였던 노스타코다라는 것보다 매장량이 3배. 현재 시가로 1,050조 원. 야 이게 끝이냐? 아니죠. 이게 4개 이거는 그냥 원유고 얘들아 원유랜다. 원유 기다려봐. 쉐일도 있어. 얼마? 16조 입방피트. 액도 있어요. 16억 배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또 뭐라고 한마디 했냐? 형 그만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아? 그랬더니 기다려봐. 아직 더 많은 발견 여지가 있다. 3,000개를 꼽았는데도 아직 덜 찾은 게 있다는 거지. 야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뭘 더 찾아? 3,000개를 꼽았다며. 와 이거 무슨 뭐 부루마블 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거 너무한 거. 아유 이거 너무하단 말로 많이 쓰는데 이게 2016년이야. 그럼 이게 끝이었냐? 죄송합니다. 자꾸 끝이었냐란 말. 나도 이게 끝인 줄 알고 계속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해도 너무한 게 2018년에도 뉴스가 떴어요. 보기 무섭죠 이제? 무슨 뉴스가 떴는지 보기 무섭지 않니? 아까 전에 200억 배럴짜리 1,000조짜리 나왔잖아요. 2018년에 죄송합니다. 보여드려야겠는데 200억이 아니죠 이번엔. 뭐라고? 460억 더블이네? 측정은 불가하네. 야 잠깐만 아까 200억이라며 그게 1,000조짜리가. 이게 더블도 넘네? 심지어 이 하나가 리비아를 넘었대. 세계 9위 매장량이. 와 기절하겠네 진짜. 야 미국 경제가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트럼프 형이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미국 경제가 뭐 요즘에 뭐 골드 뭐 어쩌고 뭐 골드팍 뭐 경제가 엄청 좋아지고 실업률이 내려가고. 너 같으면은 이게 경제가 안 좋아질 수가 있을까? 아까 전에 16조 어쩌고 했는데 뭐 이번엔 뭐 280 이건 뭐 세기도 싫어. 가치 측정이 불가하대잖아. 이게 2, 3년 전, 뭐 5년 전이 아니에요. 지금 6개월 전이에요 얘들아. 6개월 전 12월 지금 5월이잖아. 2019년 5월 460억 배럴. 이 하나가 리비아래. 이미 사우디가 들어와 있거든. 근데 지난번에 이라크가 발견되더니 이번엔 리비아가 발견이 됐대. 얘네 뭐 발견을 하면 나라야 이제. 거의 나라. 유정을 발견하랬더니 나라를 발견하고 있어. 와. 그러면서 지도를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여기가 발견된 게 다 어디라고요? 여기입니다. 퍼미안 분지. 여기가. 잠깐만. 색깔이 좀 심상치 않은 곳들이 아직 좀 있다. 근데 제가 좀 불안한 게 야 이게 설마 이게 하나하나가 나라는 아니겠지? 여기 지금 뭐 사우디가 발견되더니 지금 시리아가 나왔잖아요. 세계 9위 시리아가 나왔다. 리비아냐? 리비아지 리비아 나왔다 그러는데 리비아가. 야 이거 뭐 설마 이란은 아니겠지 이거? 이거 뭐 베네수엘라. 뭐 잠깐만. 이거 저 같은 기름 알못이 좀 걱정하는 건 색깔이 좀 심상치 않아. 아니면은 뭐 또 탐사를 해봤더니 하면서 여기서 갑자기 새빨간색으로 칠하더니 제2의 사우디가 나왔습니다. 약간 뭐 이러면 이거 너 진짜 죄송합니다. 너무하단 말 너무 많이 써서.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린 이거는 저런 게 발견되기 전에 몇 년 전 수치가 이랬어요. 2015년에 이런 걸 생각했다고.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이런다. 60만 개, 100만 개. 가처분 소득 이런다. 나온 것만으로도. 근데 그 다음에 지금 나라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지금 펌프업이 됐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나라 공룡은 뭐 했냐고? 우리나라 공룡은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공룡은 뭐 했냐면은 한국은 매장량이 거의 없다. 좀 있으면 안 되겠냐? 24조 말고 1조라도 0.5조라도 뭐 있으면 안 돼요. 매장량이 거의 없다. 이것도 옛날 수치예요. 24조만큼 세계가스가 있다는 것도 옛날 수치고 여기 아르헨티나 멕시코까지 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추정만 하는 거고 여기는 추정이 아니라 현실화되고 있어요. 이거보다 높게 현실화. 중국이 가장 많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예상.
중국이 못 캐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현실하고 여기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지금 혜택을 미국이 다 받고 있어. 우리나라는 없다. 아씨야 1조라도 안 되겠냐? 1조 뭐 제곱미터냐? 뭐냐 저거 제곱피트냐? 아 뭐 안 되냐 우리도? 0.5조라도? 중남미도 있는데. 자 중국도 있는데 중국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당연히 트럼프 형이 마음대로 하는 세계가 됩니다. 호랑이에 날개를 붙여줬다. 내가 임기를 마칠 때면은 미국의 완전한 에너지 독립을 성취할 것이다. 하류 산유량이 1100만 이미 넘어갔죠. 이거 아까도 했지만 이미 세계 1위 산유국인데 그러면서 뭐를 주장합니까? 이제 저렇게 세계 뭐 패권이고 뭐고 이미 경제적으로 뭐 완전히 뭐 나라가 들어오고 있으니 에너지 독립이 가능이자 이익이 없는 무역은 필요 없다. 우리가 이렇게 개피를 보고 있는 이유 중에 무역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있어요. 세계 무역량이 안 그래도 줄고 있는데 가장 큰 수요처인 미국이 저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 몇 년간 무역에서 적자가 컸어 이 자식들아. 야 흑자 많이 본 나라들 앞으로 나와. 앞으로 나와. 일본 중국 너 좀 컸다 새끼야. 크긴 뭘 커. 옛날에나 컸지. 요즘에 엊그제 지금 세금 매기는 거 맞죠? 우리나라는 뭐 지금 옆에서 난리 났죠. 아까 보셨잖아요. 미국 원유 수입하는 거 놀래서 흑자 폭을 무조건 줄여야 돼. 심지어 무역을 하지 않으면 돈을 엄청 아낄 수 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무역 안 하면 우리 망하는 거죠.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베네수엘라, 이란 등을 막 제재하잖아. 요즘 이란에서 석유 수출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란 금수 조치하잖아요. 신문에.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옛날 같으면 유가 뛴다고 함부로 못했는데 이젠 그런 거 관심 없네. 유가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지금 야 리비아가 하나 발견됐는데 너 하나 막아도 돼. 또 하나 발견해볼까? 이 하나 막으면 이란 발견하면 되지. 이란 발견하면 되지. 그냥 제재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고 뭐 요즘 뭐 난리 났죠. 이란 제재해. 발견하면 되지. 베네수엘라 하나 발견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 웃긴 거는 같은 산유국이 됐는데 러시아는 약화되고 미국은 더 강력한 유치에게 서게 됐죠. 이제는 유가하고 목을 떠나서 산유국들을 공격하는 거를 어려워하지 않고 무역에 목을 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손실 보는 무역을 안 하겠다고 무역 장벽 높이고 무역 뭐 관세 높이고 무역에 목매고 있는 한국 같은 나라들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나라 성장률 자체도 어려워지고 또 시일가스도 안 나와.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이게 뭐야 이게 너무 하드해도 너무하잖아. 아 진짜 뭐 여기 들어와서 이게 오게 나와서 안 그래도 이거 센 형인데 그 옆에 이게 나와서 지금 다시 봐도 좀 그러네 사진이. 다시 봐도 이러고 있네. 자 그러고 보니까 그건 나라 대 나라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 얼마 전에 나온 뉴스예요. 조금 어려우니까 설명을 드리면 쉐브론 굉장히 큰 기름 메이저 업체죠. 석유 메이저 업체가 아나다코라는 쉐일 업체를 살려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얼마? 330억 불 여기 있죠. 아예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쉐브론이라는 큰 업체가 아나다코라는 쉐일 업체를 330억 달러에 산다고 공표를 했는데 지금 쉐일이 저렇게 미쳐 돌아가니까 옆에 있던 옥시덴탈 역시 미국의 기름 업체인데 석유 업체인데 쉐브론보다 훨씬 작아요. 옥시덴탈이 갑자기 380억 불 5조를 더 주겠다고 가격을 높였어. 이미 계약을 했거든. 그 아나다코 입장에서는 이미 계약을 해서 쉐브론과 계약을 한 거를 어기면은 위약금이 얼마냐면은 위약금이 1조야. 위약금이 1조인데도 위약금을 주고 이거를 깨고 쉐브론하고 깨고 왜냐면 5조 더 준다니까 1조 줘도 4조 남는 거잖아요. 이건 무슨 조 얘기하기를 무슨 우리 집 강아지 이름 얘기하듯이 하는데 위약금이 1조를 걸었는데도 위약을 줘. 그럼 옥시덴탈이 갑자기 왜 이런 갑자기 어디서 돈이 나서 가뜩이나 적은데 물론 그 뒤에는 이형이 있었죠. 우리의 버핏청이 여기에도 갑자기 뭐 항상 등장해. 여기에도 등장을 해서 옥시덴탈에 돈을 쏴줍니다. 100억 달러 10조 11조 쏴줄게. 야 이게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지금 요 파미안 분지라는 데가 장난이 아니거든. 쟤네가 저거 싼 거 같아. 주도권을 잡아라. 돈을 밀어줘요. 막 밀어주면서 100억 달러 10조를 뒤에서 밀어준 거야 옥시덴탈에. 그러니까 여기에 5조 더 준다고 뛰어든 겁니다. 뭔가 지금 눈치를 챘죠. 눈치를 챘어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자기들한테 안전장치까지 걸어. 이 10만 주는 요 100억 달러에 대한 대가고 8% 배당금을 약속받고 버핏형이 잘하는 거였어요. 이런 딜을 할 때 자기가 소유권을 안 가져가면 잘하는 게 항상 무슨 주를 얼마에 살 수 있는 권리, 워런트를 보통 확보 많이 합니다. 한마디로 얘네 주가가 오르면은 나는 더 대박이 나겠다. 더블로 대박이 나겠다. 8천만 주에 대해서 콜옵션을 받아가요. 8%는 보장받고. 게다가 이 쉐일이 더 크면은 더 대박이 나는 거죠. 요런 걸 항상 걸어요. 이게 만약에 10년 뒤, 뭐 5년 뒤에 가격이 만약에 더블업이 됐다. 그럼 뭐 엄청난 거죠. 그게 안 돼도 일단 8% 배당금 5년만 8% 배당을 받아도 내가 준 돈의 40%는 이미 챙겼잖아요.
5년만 받아도 40% 가격이 떨어져도 5년 뒤면 똔똔이란 소리니까 뭐 이런 계산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형은 항상 나오더라. 나이가 80 몇 세신데 물론 이 형이 다 하는 건 아니고 이 형 아래에 있는 이제 후계자들이 열심히 하겠지만 야 노익장 대단하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계가 미국의 공룡 석유 업체들이 전부 다 공룡 쉐일로 탈바꿈하고 있다. 여기 이 업체들의 가격이 막 올라오고 보이죠? 페르미안 하나로만 하루에 400만 배럴. 이 여기 지역 하나로만 사우디 이라크에 의해서 3위예요. 나라 전체가 아니라 이 한 지역이 세계 3위야. 아까 더 발견됐잖아. 리비아가 나왔다며. 옆에 또 뭐 아까 뭐 1000조짜리가 나오더니 그걸로도 부족했는지 리비아가 나왔다며. 그걸 더하면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는겨? 이거 옛날 기사인데. 지금 국제유가가 35달러까지라도 이미 10% 수익권이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지금 뭐 거의 미쳐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처음으로 돌아오면은 뭐 내려가려고 그러면 올라가고 내려가려고 그러면 올라가고 내려가려고 그러면 어이구야 리비아 나왔대더라 그럼 올라가고 뭐 사우디 나왔다더라 그럼 올라가고 다른 나라들도 물론 양적완화 이후에 다 올라갔는데 미국은 기울기나 저 좀 올라간 수준이 남들은 이제 좀 꺾이고 있는데 혼자서. 그리고 우리나라 형들은 바보냐? 전 여러분들의 참 대단함을 봤어요. 뭘 대단함을 봤냐? 이미 눈치를 채고 미국 주식 직구 열풍이다. 우리나라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을 그렇게 산다고 지금 18년. 이게 다냐? 19년. 월에 2조씩 빠져나간다. 야 형들 빨러. 야 형들 빨러. 월에 2조씩 빠져나가. 개인 투자도 탈한국이야? 돈까지? 탈한국이야. 그럼 미국 말고 딴 데를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지만 우리 똑똑한 형들이 그럴 리가 없죠. 2019년 5월 7일 어제잖아. 미국 주식 편식 심해졌다. 세계 1위. 상위 9개 10개 중에 9개를 미국 주식으로. 누가 개미를 멍청하다고 했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또 얹어가는 형들도 있죠. 요즘에 증권사 실적 엄청 좋거든요. 물론 이것 때문은 아닌데 얹혀가죠. 증권사는 해외 주식 수수료가 지금 작년 대비 7배가 나오고 있다. 마케팅 전략. 증권사도 얹혀가고 이렇게 뭐 개미도 얹혀가고 우리 모두 다 얹혀가는 겁니다. 그럼 형들이 뭘 많이 샀냐? 야 형들은 아마존을 사랑해. 아마존 이렇게 사랑하니? 엔비디아? 게임을 많이 해서 그런가? 코인을 하다 보니까 관심이 있나? 엔비디아도 많이 사랑하시네. 이거 엄청 올랐었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좀 유명한 데긴 한데 엔비디아 2등이 되게 이게 보통 아마존 1등, MS 2등, 애플이 3등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 물론 좋긴 한데 되게 좀 의외이긴 한데 아마존은 압도적으로 사랑하네. 가장 미래를 좋게 보는 거죠. 자 저걸 보면 저 나라에 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에 뭐 사우디나 리비아가 나라별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은 이제 우리 미국 형들이 나홀로 파란색이죠. 요거. 나홀로 이렇게 되고 있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가 앞에서 말했던 더 빨리 돌고 있는 이유를 대충 눈치를 채. 우린 요만한 돌이잖아. 요만한 돌도 늦게 도는데 이 큰 돌이 더 빨리 돌아요. 아 해도 너무했다. 오늘의 주제는 너무했다. 앞으로도 미국은 가능성이 프로도 높아. 뭐가 발견될지 알고 지금 2000조짜리가 발견됐다는데 중국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역에 많이 기대는 나라들은 지금 트럼프가 저러고 있으니 손해보는 무역 안 하겠다. 야 우리 이거 장난 아니야. 우리 앞마당에 기름 나왔어 얘들아. 그딴 거 안 해 이러고 있으니 하하. 크로스가 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미국은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 아래로 내려가는. 이게 전체 다 이런 이 이유 때문이라는 건 아니에요. 오늘 주제가 이거기 때문에 주로 일로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2010년 이후로 2012년 이후로 미국 경제가 꼬꾸라지지 않는 이때 이후로 거의 꼬꾸라지지 않는 다른 데는 유럽 같은 경우도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유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을 저게 차지하고 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게. 해도 너무하다는 표현을 너무 많이 쓰게 됐는데 저 정도 되는 게 들어갔으니 앞으로도 뭐 발견될 게 셌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건 진짜 심하지 않았냐? 우리가 셰일가스를 가끔 보면은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그냥 혁명, 원유가 조금 더 발견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원유가 조금 더 발견된 게 넘어서 원유가 지나치게 많이 발견됐는데 그게 하필이면은 아메리카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게 이 미국 원유가 이 정도 발견된 게 딴 나라였으면은 그나마 조금 영향이 덜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세계 패권 국가에 저게 발견이 됐잖아. 이쪽이 그 힘을 이제 뭐 일방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게 됐으니까. 아까도 보여줬지만 뭐 무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두드려 패고 지금 세계의 어떤 파워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하필 미국에서 나왔다. 미친냐. 야 460배를 이거 뭐 2600조 원은 이제 우리나라 1년에 GDP가 얼마냐? 2600조 원은 이거 도대체 몇 년치야? 뭐야 이거 2600조 원은 몇 년치 아닌가?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지? 전국은 몇 년치 예산이요 이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진짜 세계를 뒤흔드는
쉐일이 됐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효과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까지도 목 잡고 흔드는 거죠. 경제까지도 목 잡고 흔들고 있다. 생각보다 컸다. 그냥 석유가 조금 더 발견된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영향이 지금 우리나라한테까지 사실 미치고 있고 중국에도 이미 미치고 있고 앞으로는 이 영향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작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한창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발견된 지가 뭐 20년, 30년이 아니잖아요. 2010년, 2012년부터 본격화되더니 저 원유 가격 내려가면서 휘청휘청하다가 요즘에 터지기 시작하는데 봤죠? 2017년에 터지고 2018년에 터지고 이제 막 터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심상치 않은 진짜 파워 더 월드, just like it could power the world 하는 그런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에 그런 거 안 돼. 우리나라에 이런 것도 안 나와. 좀 나오지. 좋은 시간 되세요. 안녕.